주제 선택 프로그램 시간에 이제 팟캐스트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이제 저도 연수에 가서 배웠던 이런 활동들을 조금 진행해서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주었고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임 텐트 만들기 활동을 한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라디오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프닝 대본 작성하기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의 구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프닝 대본을 쓸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예시 대본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그 내용을 대본으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활동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러지 밴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든 별로 그림책을 하나씩 나눠주고 역할별로 해야 하는 일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음악 감독과 편집자는 어떤 음악을 넣으면 좋을지, 어떤 효과음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했고, DJ는 녹음 속도, 그리고 대본을 어떻게 살려서 녹음할지, 방송 작가는 DJ의 특징을 이렇게 들어보고 다음에 어떻게 대본을 작성할지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계획서가 다 완성이 되었다면 대본을 작성하고 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DJ들은 발음을 연습해서 여기 오디오 녹음해서 넣어보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녹음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본이 완성되고 편집을 하는 동안 나머지 팀원들이 게러지 밴드 앨범 표지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게러지 밴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작곡가, 앨범 제목을 모두 쓸 수 있고 이미지까지 넣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진짜 나의 하나의 앨범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헤들렛에 공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서로 들어보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하나 예시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스토리의 DJ 민디입니다. 다들 오늘 학교 잘 다녀오셨나요? 잘 보내신 분들도 있고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 라디오 들으면서 힘드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저도 아까 소개해 주셨던 애플 음악 책에 있는 팟캐스트를 참고해서 수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팟캐스트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풍속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긴득신의 파적도라는 그림이 다른 나라에서 그려졌다면 미국이라면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면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렇게 풍속화의 의미를 보여주고 학생 활동으로 18세기의 서당곡을 제시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21세기 학교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 장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시해주고 아이들에게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겠니? 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학생들한테 풍속화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없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요건 그 바람의 하원이라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캡처를 해오기도 하고 저희 단어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실사로 보여줘요. 이런 장면들을 풍속화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상검 대문은 아마도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만들었을 거다. 이게 그 민속화, 풍속화에서 요 현실 사진으로 넘어가서 애들이 와 이걸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학생들한테 21세기 학교 모습을 그려보자 라면서 제가 먼저 한 장 그려서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아이들이 이제 굿노트를 통해서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누구 조용히 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미술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색감을 조금 쓴 친구도 있고 이 친구가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가 다 있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진짜 본 걸 그리는 게 풍속하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사에서 풍속화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사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이미 배웠던 개념들을 제가 미리 갖다 놓은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게끔 했습니다. 뭐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단어만 듣더라도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할 수 있는 뉴스 영상, 쿠팡, 휴대폰, 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먼저 선정을 좀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직접 글쓰기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버스 교과서 활동 중에 일부를 잘라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부분인데요. 밑에 있는 이 별표 부분들은 아이들이 링크로 자기들이 궁금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세팅해 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장제도, 신급제도 제가 설명하려면 판서하고 길게 개념 설명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봤을 때 궁금할 법한 내용들은 스스로 밑에다가 아이콘으로 링크 설정해 놓는 부분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는 제가 수업을 마무리할 때 좀 사용하는 모습인데, 수업 내용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곤 합니다. 인권, 권리, 그 다음에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문항들을 제가 사진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학습했던 내용들, 기본권, 다양한 권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글쓰기로 받았던 결과물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개념 전달도 해야 하고 시험 대비도 해야 하고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산출물을 좀 끌어내기가 아직은 조금 두려운 측면들도 있어서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잘 보관하고 아이들의 누적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글쓰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고등학교의 학습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로크가 제일 좋은 게 배포 시간, 제출 기한까지도 교사가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수업 시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이들에게 제가 던져준 건 국내 인권, 세계 인권, 기사 찾아보기라는 키워드를 던졌었고, 실제로 아이들은 세계 인권, 국내 인권, 자기가 찾은 기사를 링크로 걸고 자신의 생각을 키보드로 직접 타자로 치면서 수행평가까지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나간 부분인데, 4시간에 그린 지도를 넣고 학교를 드론으로 찍은 샷을 넣고 그 다음에 디지털 지도를 넣어서 그 각자의 이야기를 포스트잇에 써서 모둠에서 협력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랑 자기 마을 그린 거랑 주변 디지털 지도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대가 제일 좋은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개요 쓰기를 하는데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 제가 글 샘플을 하나 주고 그 글 역으로 글을 보고 개요 쓰기를 먼저 했어요. 제가 여기 개요 쓰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자세히 적어두면 아이들이 여기서 각자 그 모든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에 맞춰서 이제 개요를 쓰게 했습니다. 개요를 이제 개별로 쓰지 않고 이렇게 모둠에서 한꺼번에 쓰게 한 이유는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의 개요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개요를 옆에 친구 걸 참고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개요 검토 기준을 제가 줘서 그 검토 기준에 따라서 모둠별로 이 개요가 정말 잘 써져 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쓰게 해서 완벽한 개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제작했는데 키노트를 활용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키노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은 여기 사진만 간단히 넣고 애플 펜슬로 그림만 좀 그리면 그럴듯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만든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자기 영상 넣고 사진이랑 그냥 간단한 그림만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목소리를 입히고 아이무비에 들어가면 아이무비가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사운드 트랙이 분위기별로 다 여러 곡이 제시돼 있어요. 얘는 그냥 어울리는 음악 넣으면 그 영상 길이에 맞게 알아서 딱 편집을 해서 넣어줘서 음악을 편집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봄에 갔을 때 옆에 벚꽃나무가 예쁘게 흩날리고 여기에 사는 것 같은 두 마리의 고양이가 같이 있는 게 예뻤어요. 꼭 다음 연도에도 벚꽃을 보면 좋겠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든 결과물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국어 기초학력 친구가 처음에 쓴 글인데 문단도 전혀 제대로 나눠져 있지 않고 뭐 들여쓰기도 안 되고 내용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글쓰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글이 조금 확실히 깔끔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게 이제 세 번째 쓴 글이었는데 이제 글이 나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 페이지스로 그 문집을 만들고 글쓰기 성장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이들한테도 자기가 쓰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